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구민기입니다. 요즘 전세 사시는 분들 걱정 많으시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자신이 맡겨뒀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시거나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실 걱정일 겁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일 텐데요. 인기 연예인 손담비 씨도 깡통전세 탓에 전세보증금 일부를 날린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전세보증금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다라고 하는데요. 손 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코노미TV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더샵 스타시티 53평 오피스텔에서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던 손담비 씨.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파산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물론 손 씨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 씨보다 앞선 우리은행이 그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7억 9,8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은행이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손 씨가 2순위입니다. 오피스텔의 감정가격은 13억 원. 감정가에 낙찰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보면 우리은행과 손 씨가 모두 배당을 받고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문제는 경매 시장에서 감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실제 손 씨 오피스텔도 1차 경매에서 유찰돼 2차 경매 최저 가격이 10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저가에 낙찰된다면 손 씨는 전세 보증금 2억 800만 원을 날립니다. 일단 손 씨는 선순위자가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또 낙찰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하고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시세의 80%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이 80%의 근거는 최악의 경우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 예상 낙찰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손담비 씨는 선순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과 손담비 씨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이미 당시 시세에 근접하거나 시세를 오히려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위험한 집을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뒤로 보이는 것이 손 씨가 살았던 오피스텔입니다. 손 씨는 결국 이 오피스텔을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낙찰가는 12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응찰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감정가 13억 원이었으니 1억 원가량 싸게 매입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매 시장을 활용해 날릴 뻔한 전세 보증금을 똑똑하게 지켜낸 사례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배당받은 금액은 4억 200만 원. 결국 전세 보증금에선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인데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샀으니 이득이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집값이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보통은 이제 임차인들이 직접 낙찰받는 전략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손 씨도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런 전략을 구사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응찰 가격이 참 절묘한데요. 누군가 자신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받아가게 되면 그만큼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죠. 자신이 많이 낙찰받아도 시세보다 한 1억 원 정도 싸게 사는 셈이니까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역시 이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적절한 응찰가를 쓰는 거.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손 씨는 이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모두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